안녕하세요, 이윤호입니다. 자, 오늘도 상승과 하락 종목에 나눠서 특징주들을 살펴보는 오늘의 특징주 4월 6일 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오늘의 특징주 4월 6일 편 바로 시작하도록 하죠. 자, 오늘도 역시 코스피와 코스닥 간단하게 시황을 한번 살펴보고요. 오늘의 특징주를 상승과 하락에 나눠서 특징주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전일 연준 부의장에 지명된 레이얼 브레이너드 이사가 다음 달, 그러니까 5월부터 양적 긴축에 착수할 이런 가능성을 좀 시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더불어서 이제 러시아군이 이제 우크라이나의 민간인 학살을 이제 했다고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서 주장을 하면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전쟁 장기화 우려로 인해서 간밤 뉴욕 증시가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연준 부의장의 발언 같은 경우는, 이 연준 부의장 같은 경우는 매파적인 포지션이 아닌 비둘기파적인 포지션에 이제 좀 해당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사람이 이제 이렇게 매파적인 발언을 한 점까지 시장에 반영이 되어서 좀 크게 하락이 나온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 영향을 받아서 코스피 코스닥 양대 지수 역시 하락하면서 시작을 했고요. 뭐 추가적인 낙폭을 뭐 엄청 크게 보이진 않았습니다만 반등을 하지는 못하는 그런 장세가 유지되면서 마감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5월 양적 긴축에 대한 언급이 이제 시장에 반영이 되었고, 어느 정도까지는 반영이 되었고, 이제 이후에 긴축 정책이 또다시 언급이 된다고 하더라도 급격하게 낙폭을 키우지는 않을 것이라는 약간 예상을 조금 조심스럽게 합니다. 이미 어느 정도는 시장에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까지는 영향을 받을 수 있어도 뭐 급락까지는 나오기 힘들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매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은 개인을 제외한 모든 기관, 외국인 전부 매도하는 포지션에 있었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는 1조 1351억을 코스피에서 매수했고요. 코스닥에서 2976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피에서 5850억, 코스닥에서 1034억을 매도하는 포지션에 있었고요. 기관 같은 경우도 코스피에서 5650억, 코스닥에서 1816억을 매도하는 포지션을 잡으면서 개인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코스피, 코스닥 둘 다 들어왔지만 결국에 횡보한 이렇게 반등을 하지 못하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로 인해서 반등까지는 하지 못하는 그런 장세로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도 불과 이틀 전까지만 해도 1210원 선에서 왔다 갔다 하던 원달러 환율이 갑자기 1220원까지 치솟으면서 이 외국인의 이탈이 좀 가속화된 게 아닐까 싶고요. 국제 유가도 지금 이제 WTI 같은 경우는 좀 100달러 아래, 이제 미국에서 비축료를 푼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100달러 아래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100달러 위까지 올라가서 105달러, 102달러까지 지금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렇게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도를 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4월 6일 상한가 간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AT세미콘과 KG 동부제철 우가 상한가 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AT세미콘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하반기부터 반도체 후공정 관련 매출처를 다변화하고 있다는 소식으로 이렇게 또 상한가 간 것으로 좀 추정이 되는데, 이제 올해는 반도체 업황 호조 지속에 따른 외형 증가 수익 구조 개선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고 조금 해석이 되는데요. 사실 조금 약한 것 같긴 합니다. 지난번에도 AT세미콘이 처음으로 상승하기 시작했을 때 별다른 공시가 없는 상태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르는 이유도 아마 좀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에 왠지 공시가 되지 않을까라고 조금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KB 동부제철우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있죠. 쌍용차 인수 관련해서 쌍용차 인수를 하겠다 하면 그냥 예전에 기업에서 NFT 사업하겠다 하는 거와 비슷할 정도로 굉장히 거의 상한가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 KG 동부제철 우를 비롯한 KG 그룹
이제 KG 계열사들이 이제 쌍용차 인수에 참여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KG 계열사들이 굉장히 상한가 가는 모습 그리고 큰 상승 나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하루였습니다. 자, 4월 6일 상승 종목을 뭐 한번 보면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KG 계열사의 쌍용차 인수 관련 소식에 의해서 이제 KG 계열사들이 모두 상승세를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민간인 학살에 따른 전쟁 장기화 우려로 인해서 일부 곡물, 철강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뭐 현대사료라든지 금강철강이라든지 누보라든지요. 자, 그리고 4%대의 물가 급등세와 연준 부의장의 금리 상승 관련 언급으로 인해서 이제 금리 인상 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보험주들, 뭐 예를 들면 롯데 손해보험이나 하나 손해보험이 좀 상승 나오는 모습이 또 보였었고요. 또 이제 어제부터 열혈강호가 이제 열혈강호의 글로벌 출시 소식에 룽투코리아와 그리고 M게임이 좀 큰 상승을 보였고요. 그리고 이에 따라서 또 페이투원, P2E 게임들이 이제 실적 기대감에 의해서 크게 여러 종목들이 상승 나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위메이드도 그렇고요. 미투온도 그렇고, 미투온은 약간 블록체인 기반에서 좀 이렇게 올라간 것으로 보이고요. 세 종목만 한번 보도록 하죠. 상승한 특징주들에 관해서요. 이제 스킨앤스킨이라는 종목은 주요 주주가 이제 책임 경영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지분을 3년 의무 보유한다고 나서면서 큰 상승을 보였습니다. 뭐 사실 이렇게 경영진이라든지 최대 주주의 행보가 이 주가의 흐름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심지어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사업 부문을 보면 뭐 화장품 제조 및 판매를 주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전 4월 4일에 거래 정지가 해제된 이후로 이렇게 주요 주주들이 책임 경영을 위해서 이러한 발언을 한 점이 그 주가에 크게 반영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오임뮨텍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는 6월 예정된 아스코에서 공개할 이제 임상 연구 데이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이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네오임뮨텍 같은 경우는 T세포 중심의 차세대 면역 항암제를 개발하는 생명공학 회사입니다. 하인크 코리아 같은 경우는 QR 및 NFC 기능을 접목시킨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 바로다 사업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의 주가 강세 보인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4월 6일 하한가 간 종목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한가 분석도 없습니다. 자, 4월 6일 하락 종목 그냥 한마디로 딱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쌍용차. 네. 전날까지 이 쌍용차 인수설과 관련해서 이렇게 인수에 참여한다고 소식이 들려왔던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한 모습을 보입니다. 뭐 IOK 뭐 그리고 이제 뭐 금호 HT, 쌍방울, 뭐 비비안 뭐 이런 종목들이요. 이런 종목들 어제까지는 큰 상승을 보여주다가 특히 쌍방울 계열사 뭐 광림, 뭐 비비안 이런 곳 같은 경우는 조금 악질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조심스럽게 말씀하자면요. 이 쌍방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가 상승이 나왔을 때 이 계열사들도 함께 어쨌든 주가 상승이 나왔는데 이 쌍방울 계열사의 이런 상승한 이런 주가를 차익 실현 목적으로 지분 이런 매도를 함으로써 이렇게 또 이 쌍용차 인수설을 조금 이용한 게 아닌가, 좀 악의적으로 이용한 게 아닌가라고 약간 의심이 드는 그런 행보입니다. 쌍방울 계열사 같은 경우는 또 이전에 작년까지 이제 계열사들 간에 전환사채를 돌려 발행한 이력이 있었던 회사이기 때문에 쌍방울, 비비안, 광림 이런 이제 쌍방울 계열사들 접근하실 때 제가 강하게 말씀드리지만 주의하십시오. 괜히 물렸다가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하락 종목 두 종목만 한번 볼게요. IOK도 역시 쌍방울 계열사예요. 쌍방울 그룹이 쌍용차 인수에 대해서 발표한 이후에 그로 인해 상승한 이제 계열사들의 주식을 팔아서 차익 실현했다는 소식에 쌍방울 계열 종목들이 IOK뿐만 아니라 전부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제적으로 뭔가 모션을 취하지 않는다면 아마 주가 회복, 이렇게 그간 상승했던 주가만큼 다시 반등하기가 그렇게 쉽진 않을 거라고 보여요. 자, 큐캐피탈 같은 경우는 이제 전날 상한가 갔던 탓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옴과 동시에 이제 에디슨 모터스 컨소시엄에 금호 계열사가 합류할 수도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쌍용차 인수에 대한 이런 뭔가 실망감이 뒤따르면서 하락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사실 하락 종목에는 꼭 이렇게 쌍용차 인수설이 항상 껴있는 하루였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다들 이제 쌍용차 인수 관련해서 이제 좀 주가가 급등락이 나오기 시작하면 아주 빠르게 주가가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그런 주가 움직임이 하루 동안 몇 차례씩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종목들, 이런 쌍용차 인수설이 이렇게 묻은 이런 종목들은 진짜 주의를 하셔야 되는 종목입니다. 나에게 빠른 수익을 가져다 줄 수도 있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크다는 점 꼭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